리수 이야기의 좋아요와 구독은 재미있는 이야기의 힘의 원천입니다. 대학 캠퍼스의 봄은 언제나 설렘으로 가득했다. 바람은 부드럽고 벚꽃 짙은 하늘에서 흩날렸다. 그 속에서 명수와 정식 그리고 선희는 웃고 있었다. 세 사람은 같은 과에서 처음 만났고 첫인상은 서로에게 깊게 남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명수는 조용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다. 언제나 누군가를 먼저 챙기고 힘들어 보이는 친구가 있으면 아무 말 없이 커피를 건넸다. 정식은 정반대였다. 활달하고 장난기가 많아. 명수가 진지한 말을 꺼내면 늘 농담으로 바꿔버렸다. 선희는 그 둘의 중간쯤에 있었다. 사려 깊고 성실했지만 때론 명수보다 더 깊은 눈빛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여자였다. 세 사람은 함께 수업을 듣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시험을 망쳤다며 웃곤 했다. 때론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고 때론 한강 둔치에서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세상은 참 단순하고 따뜻하다고 믿었다. 어느 봄날 오후였다.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고 캠퍼스 잔디밭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정식이 손에 기타를 들고 와서 말했다. 야, 우리 노래 한 곡 하자. 명수는 민망하다는 듯 손을 저었고 선희는 그 모습을 보고 웃었다. 명수 씨는 이런 거 잘 못하죠. 응, 난 그냥 듣는 게 좋아. 정식이 장난스럽게 명수의 어깨를 치며 말했다. 야, 이럴 때라도 좀 웃어봐라. 너 그러다 평생 연애 못한다. 선희는 그 말에 피식 웃으며 명수를 봤다. 명수 씨가 그런 사람이에요. 말은 없는데 마음은 따뜻하죠. 그 말에 명수는 괜히 고개를 돌렸다. 바람이 불어와 선희의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명수의 시선은 잠시 그 자리에 머물렀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여름이 되었다. 세 사람은 방학에도 자주 만났다. 도서관보다는 카페에, 카페보다는 한강에.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시절엔 미래가 두렵지 않았다. 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다. 선희가 물었다. 명수 씨는 졸업하면 뭐 하고 싶어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그런 거. 정식이 웃으며 끼어들었다. 야, 넌 맨날 그런 말만 해. 도움되는 일. 세상엔 돈 버는 일이 제일 도움이 되는 거야. 그 말에 셋은 함께 웃었다. 하지만 선희는 조용히 명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작은 존경과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가을이 찾아왔다. 단풍이 짙게 물든 교정기를 셋은 나란히 걸었다. 선희는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말했다. 시간 참 빠르죠. 우리 벌써 3학년이네요. 명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래, 곧 졸업이야. 그럼 우리도 각자 길을 가야겠지. 정식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난 군대도 가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면 속이 답답해. 선희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정식 씨는 어디 가도 잘 살 거예요. 명수 씨나 걱정이지. 너무 진지해서 연애도 못할 걸요. 정식이 그 말에 호탕하게 웃었다. 야, 선희야. 그럼 너라도 명수 좀 챙겨라. 이러다 평생 혼자 살겠다. 그 말에 선희는 웃으며 명수를 흘끗 봤다.
명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고 낙엽을 밟았다. 그 소리가 묘하게 쓸쓸하게 들렸다. 겨울방학이 되자 정식은 군입대 준비로 바빴고 명수와 선희는 자주 단둘이 남게 되었다. 그 시절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를 하다가 손끝이 시리면 자판기 커피를 나눠 마셨다. 그때마다 명수는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이거 조금 달아요. 그래도 따뜻하니까. 선희는 커피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따뜻한 게 좋죠. 요즘 그런 게 잘 없잖아요. 명수는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가 묘하게 흔들렸다. 졸업식 날. 눈이 흩날리고 캠퍼스엔 웃음과 눈물이 섞여 있었다. 명수는 학사모를 벗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끝이네. 정식은 군복을 입은 채 달려왔다. 야, 나 왔다. 마지막은 같이 있어야지.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선희가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 진짜 다시 볼 수 있겠죠. 정식이 대답했다. 당연하지. 나 군대 갔다 오면 다 모이자. 그때도 이렇게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 명수는 말없이 그 둘을 바라봤다. 그 마음 속엔 알 수 없는 감정이 흘렀다. 벚꽃처럼, 눈송이처럼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청춘의 끝이 느껴졌다. 시간은 흘러도 그날의 웃음소리와 그 봄의 햇살은 명수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그때의 세 사람은 젊었고 서로를 믿었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 운명은 그들 곁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그 봄은 이전과 달랐다. 교정에는 여전히 벚꽃이 흩날렸지만 명수의 마음에는 왠지 모를 공허함이 스며 있었다. 정식은 군입대를 앞두고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다. 선희는 그런 정식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그리고 명수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함께하기 위해 학교 근처 단골 카페에 모였다. 창가 자리, 따뜻한 커피, 그리고 웃음소리와 묘한 침묵이 섞여 있었다. 정식이 말했다. 야, 나 다음 주에 들어간다. 진짜 실감이 안 나네. 명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벌써냐? 금방이네. 선희는 손에 든 머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래도 건강하게 잘 다녀와요. 요즘 뉴스 보면 훈련 힘들다던데. 정식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야, 나 정도면 뭐 다 버텨. 걱정 마. 다녀오면 바로 복학했어서. 우리 셋 다시 모이자. 그 말에 선희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어딘가 짙은 아쉬움이 비쳤다. 정식의 입대 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기차역 앞에는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고 선희는 작게 포장한 선물을 정식에게 건넸다. 이거 초코예요.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단 거 먹고 싶다 했잖아요. 정식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야, 내가 이런 것도 다 준비하네. 덕분에 힘낼 수 있겠다. 명수는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몸 조심해라. 진짜로. 정식은 명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야, 걱정 마. 너희 둘이서 나 없는 동안 잘 지내. 보고 싶으면 편지 써라. 내가 답장 보낼게. 그 말에 선희가 웃었지만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정식이 떠난 뒤 교정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항상 함께 걷던 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두 사람만 남았다. 도서관의 자리에, 벚꽃 흩날리는 그 벤치에 이젠 명수와 선희만 있었다. 그날 명수는 괜히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다. 보고 싶을 거예요. 그쵸? 선희가 조용히 말했다.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래 같이 있었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선희가 덧붙였다. 근데 사람이 떠나면 남은 사람 마음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명수는 그 말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저 그 말이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며칠 후 정식으로부터 첫 편지가 도착했다. 봉투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보고 싶다. 잘 지내라. 그 아래엔 작은 웃는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선희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고 명수는 그 미소를 바라보다가 왠지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그날 밤 명수는 혼자 한강으로 향했다. 봄밤의 강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는 그곳이 편했다. 물결 위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흘러가는 시간 같았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시간이 좀만 천천히 흘렀으면 좋겠다. 여름방학이 다가오던 어느 날, 선희의 집에 비보가 전해졌다. 그녀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명수는 연락을 받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앞. 선희는 하얀 얼굴로 벽에 기대 서 있었다. 눈은 이미 부어 있었고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지갑이 꼭 쥐어져 있었다. 명수는 천천히 다가가 조용히 그 옆에 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수건을 내밀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셨을까요? 명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온기 하나로도 선희는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다. 장례식장엔 많은 이들이 찾아왔다. 조문객들의 발소리, 하얀 국화꽃, 향, 냄새가 가득한 공간. 선희는 검은 한복을 입고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인 채 절을 받았다. 명수는 그 옆에서 묵묵히 사람들을 안내하고 빈자리를 정리했다. 누구보다 오래 남았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 밤이 깊어갈 무렵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 선희는 빈 의자에 앉아 있었다. 명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조금 마셔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요. 선희는 물을 받으며 힘없이 미소 지었다. 명수 씨는 왜 이렇게 조용해요? 뭐라고 해도 위로가 안 되니까요. 그 말에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장례 마지막 날. 운구차가 떠나는 순간 선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명수가 다가가 그녀를 붙잡았다. 일어나요. 보내드려야죠요. 싫어요. 아직 인사도 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묻혀 말끝이 끊어졌다. 명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그러나 그 손을 잡은 순간 명수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며칠 후 선희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명수는 도서관에서 그녀의 빈자리를 보며 습관처럼 자리를 비워뒀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다. 괜찮아요. 덕분에 조금 나아졌어요. 명수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명수는 선희의 집 앞까지 갔다. 아무 이유도 없었다. 그냥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싶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가를 보며 그는 속으로 말했다. 그래, 다행이다. 그 불빛이 꺼지지 않게 내가 지켜줘야겠다. 그날 이후 명수는 선희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다. 아무 말도 없이 밥은 먹었어.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선희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안정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하루를 짧게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시간은 흘러 정식의 편지는 점점 뜸해졌다. 훈련소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고 명수와 선희의 일상은 어느새 둘만의 리듬을 타고 있었다. 한여름의 어느 날 한강 둔치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누던 두 사람. 선희가 말했다. 이상하죠요.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냥 말 안 해도 알아주는 느낌. 명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서로의 눈빛이 마주쳤다.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날 밤 명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선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 단순한 한마디가 명수의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 창밖엔 여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창문을 열어 비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정식아,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다.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다. 하늘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바람 속에는 서늘한 기운이 스며 있었다. 명수는 강의가 끝난 뒤 늘 앉던 벤치로 향했다. 그곳엔 선희가 있었다. 햇살 아래 그녀의 머리카락이 반짝였다. 명수는 잠시 멈춰섰다. 말을 건네기 전부터 그의 가슴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선희가 먼저 말했다. 요즘은 예전보다 조용해졌네요. 명수는 웃었다. 그런가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무슨 생각이요? 그냥 사람들 생각이에요. 보고 싶은 사람들. 그 말에 선희는 시선을 돌렸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도요. 가끔은 누군가 보고 싶어져요.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그들의 시선이 닿았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바람이 불었고 잔디 위 햇살이 반짝였다. 그날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부드럽고 따뜻했다. 며칠 뒤 선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오늘 저녁 괜찮아요? 명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다. 응, 어디로 갈까요? 그냥 걷고 싶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강 둔치를 걸었다. 불빛이 물 위에 흔들리고 멀리선 버스 소리가 들려왔다.
둘은 아무 말 없이 걸었다. 그러다 선희가 말했다. 명수 씨는 사람을 좋아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명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글쎄요, 그냥 그 사람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허전한 거요. 그럼 지금은요? 그녀의 질문은 조용했지만 그의 가슴을 세게 때렸다. 명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다. 별 하나가 떨어지고 있었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다. 선희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 하늘 참 예쁘네요. 며칠 뒤 선희의 목소리가 조금씩 밝아졌다. 예전의 웃음이 돌아왔고 그 웃음이 명수의 하루를 비추기 시작했다. 둘은 자주 카페에서 만나 작은 이야기를 나눴다. 커피잔을 맞부딪히며 그녀가 말했다. 이상하죠. 명수 씨랑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요. 너무 좋아서 무서울 정도로. 그녀의 말에 명수는 웃지 못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가 웃는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했다. 사람들의 말소리도 커피 머신 소리도 오직 그녀의 목소리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명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책은 한 줄도 읽히지 않았다. 머릿속엔 오직 선희뿐이었다. 그는 창문을 열고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바람이 조금 차가웠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 감정은 뭐지? 왜 이렇게 아프게 좋은 거지? 며칠 후 선희가 말했다. 주말에 시간 있어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바다 보러 갈래요? 그날 두 사람은 기차를 탔다. 창밖에는 들판이 지나가고 햇살이 얼굴을 스쳤다. 선희가 말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가장 좋아하던 곳이 바다였어요. 그 바다를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명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온기가 그의 가슴에 닿는 순간 모든 소리가 잦아들었다. 바다에 도착했을 때 노을이 물결 위로 깔리고 있었다. 파도는 잔잔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녀가 말했다. 이 바다 참 이상하죠. 보면 볼수록 마음이 고요해져요. 명수는 미소 지었다. 당신이 그래서 그런가 봐요. 당신이 고요하니까. 그 말에 선희는 고개를 돌렸다. 그런 말 아무에게나 하면 안 돼요. 아무나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 사이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두 사람의 거리를 좁혔다. 그날 밤 숙소 창문 밖엔 파도 소리가 들렸다. 명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생각했다. 이 감정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정씨가 미안하다. 하지만 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비췄다. 선희가 창가에 서 있었다. 머리카락이 빛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명수가 말했다. 선희 씨, 어제 꿈 꿨어요. 내가 당신을 잃는 꿈이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깼을 때 너무 다행이었어요. 아직 당신이 여기 있어서. 그녀는 그 말에 미소 지었다.
그리고 명수를 바라봤다. 그 시선엔 두려움과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명수 씨, 이제 우리 어떡하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만큼은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날 두 사람은 바다를 걸었다. 파도에 발이 젖고 하늘엔 새가 지나갔다. 그들의 그림자가 모래 위에 나란히 섰다. 명수가 말했다. 이 순간 기억할게요.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시간일 거예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요. 오늘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불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만이 그들의 대화를 대신했다. 그날 밤 기차 안 창밖으로 불빛이 스쳐갔다. 명수는 조용히 말했다. 선희 씨 사랑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망설임이 없었다. 나도요. 그 말이 공기 속에 번지며 기차의 진동처럼 명수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서로의 하루가 서로의 이유가 되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그 누구보다 진심이었다.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명수는 속삭였다. 선희야, 너랑 함께라면 모든 게 괜찮을 것 같아. 정식이 첫 휴가를 받았다. 가을로 기울어가는 오후였다. 명수는 역 앞에서 정식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짧은 머리와 탄 얼굴이 낯설었지만 반가웠다. 선희도 오랜만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세 사람은 예전처럼 장난을 주고받으며 양평행 열차에 올랐다. 기차 창밖으로 논과 산이 번져갔다. 들판엔 노랗게 익은 벼가 물결쳤고 햇살은 유리창을 따라 부드럽게 흘렀다. 정식은 훈련소 이야기를 쏟아냈고 명수는 묵묵히 웃으며 듣기만 했다. 선희는 그 사이에서 간식을 꺼내 두 사람에게 나눠주었다. 그때 선희가 과자를 건네며 명수의 손끝을 스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명수의 심장은 한 박자 건너뛰었다. 선희도 잠깐 멈칫했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기차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정식은 여전히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명수와 선희는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양평역에 내리자 바람이 선선했다. 세 사람은 강가 근처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었다. 저녁을 먹으러 나가기 전 정식은 장난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술 많이 마셔야 한다고. 선희는 웃으며 말렸지만 결국 세 사람은 강가의 포장마차에 앉았다. 포장마차의 노란 불빛 아래 소주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났다. 정식은 한참 웃다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이상하네, 이렇게 웃는데도 가끔 마음 한켠이 허전해. 명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선희는 천천히 잔을 들어 말했다. 그래도 살아서 웃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정식은 다시 환하게 웃었다. 이제 다 괜찮아. 내 친구들 덕분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술이 몇 잔 더 오가고 정식은 먼저 일어나 숙소로 돌아갔다. 피곤하다며 인사하고 떠나는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명수와 선희는 포장마차 자리에 남았다. 바람이 잔을 식히고 강물은 반짝였다. 조용한 음악이 멀리서 들려왔다.
정식이 떠나자 공기가 달라졌다. 선희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모습을 명수는 멍하니 바라봤다. 그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느껴졌다. 선희가 천천히 말했다. 정식 씨 참 좋은 사람이죠.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좋은 사람이죠. 말없이 앉아있던 두 사람은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다. 그 순간 선희의 옆모습이 달빛에 빛났다. 명수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이건 친구로서의 감정이 아니었다. 포장마차 불이 꺼질 무렵 명수는 말했다. 이제 돌아갈까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둘은 천천히 강둑을 걸었다. 물결 소리와 바람 소리만 이어졌다. 걷다가 선희가 작은 돌에 걸려 휘청했다. 명수가 순간적으로 그녀의 팔을 잡았다. 괜찮아요. 선희는 고개를 들어 명수를 봤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의 숨소리가 들렸다. 명수의 손이 아직도 선희의 팔을 잡고 있었다. 둘 다 그걸 알았지만 놓지 않았다. 명수 씨.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명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를 바라봤다. 선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눈 속에 명수 자신이 비쳤다. 잠시 후 명수는 천천히 손을 놓았다. 둘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서로의 존재가 더 크게 느껴졌다. 서로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나란히 늘어졌다. 민박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식의 방불은 꺼져 있었다. 선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좋은 밤이네요. 명수는 짧게 대답했다. 네, 정말요. 그리고 둘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명수는 침대에 앉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창문을 열자 강가의 냄새와 풀벌레 소리가 들어왔다.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의 물결이 은빛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이 뜨겁게 일렁였다. 선희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눈빛. 그 무렵 선희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늘게 열린 창문 사이로 달빛이 커튼 끝을 스쳤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했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이미 명수를 향해 기울어져 있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을 때 명수가 마당에 서 있었다. 선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손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잠이 안 와서 나왔어요. 명수가 말했다. 선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달빛에 반짝였다. 명수는 그 모습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저도요. 선희가 작게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둘은 말없이 강둑 쪽으로 걸었다. 풀잎에 맺힌 이슬이 발끝에 닿았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둘은 강가에 앉았다. 어깨가 스쳤다.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명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가끔은 지금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선희는 눈을 내리깔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마음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명수 씨.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도 될까요? 명수가 물었다. 선희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엔 망설임과 허락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명수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손 위로 닿았다. 둘의 체온이 섞였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선희의 손이 떨렸다. 명수도 떨렸다. 하지만 둘 다 손을 놓지 않았다. 멀리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밤 공기를 가르며 금속성의 울림이 퍼졌다. 선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하나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작게 말했다. 이상하네요. 지금 이 순간이 참 따뜻해요. 명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두 사람의 마음이 닿은 증거 같았다. 선희가 천천히 명수를 돌아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다. 선희 씨. 명수가 속삭였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명수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얼굴이 빛났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바람도 강물도 별도 모두 멈춘 것 같았다.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 들렸다. 명수가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선희도 눈을 감았다.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새벽녘 둘은 민박집 마당으로 돌아왔다. 문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은 여전히 맞잡고 있었다. 선희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숨길 수 없다고. 명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명수 씨, 나는 저도 알아요. 선희가 먼저 대답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 고백에 명수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았다. 선희는 명수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의 심장이 맞닿았다.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 순간은 단 한순간 같았다. 하늘은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새들이 울기 시작했다. 선희의 어깨 위로 새벽 햇살이 번졌다. 명수는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게요. 약속해요. 선희가 명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말했다. 약속해. 명수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를 더 꼭 안았다. 그날 아침 정식은 밝은 얼굴로 아침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었고 명수와 선희는 마주보지 못했다. 하지만 식탁 밑에서 두 사람의 손은 살짝 맞닿아 있었다. 그 작은 접촉에 선희의 뺨이 붉어졌다. 명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다시 강가로 나갔다. 정식은 배를 타자고 했다. 명수는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햇살 아래 선희와 정식이 함께 웃는 모습을 찍었다. 그 장면은 평화로웠다. 정식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선희가 명수에게 다가왔다. 지난밤 꿈이었을까요? 명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선희의 손을 살짝 잡았다. 꿈이 아니에요. 그 짧은 스킨십에 선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정식은 부대로 돌아갔다. 기차가 떠나는 플랫폼에서 그는 두 사람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선희는 울먹이며 말했다. 몸 조심해요. 명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정식이 타고 있는 창문을 오래 바라봤다. 기차가 떠난 뒤에도 둘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가을 냄새가 짙게 감돌았다. 선희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 어떡하죠? 명수는 답하지 못했다. 다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역 플랫폼이었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다. 함께 가요. 명수가 말했다. 어디든 어떤 길이든. 선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명수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세상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남았다. 그 숨소리는 약속처럼 느려지고 결국 하나로 이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 모든 미래가 담겨 있었다. 가을이 깊어갔다. 하늘은 높고 맑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설레었다. 정식이 부대로 돌아간 뒤 명수와 선희의 일상은 이상할 만큼 달콤했다. 그 달콤함이 두렵기도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명수는 매일같이 선희의 전화를 기다렸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오늘은 잘 지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면 세상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온 세상을 담은 듯했다.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 하루가 다 풀려요. 명수가 말하면 선희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저도요, 명수 씨. 밤이 되면 명수는 자주 창문을 열었다. 창밖의 바람 소리를 들으며 그녀가 보고 싶었다. 그리움이 쌓이면 숨이 막혔다. 이 감정이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다. 문득 핸드폰으로 선희의 사진을 보다 미소를 짓곤 했다. 어느 날 저녁 선희가 말했다. 명수 씨 내일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명수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럼요, 언제든요. 어디서 볼까요? 한강공원 어때요? 날씨 좋을 것 같은데. 선희의 목소리에 기대가 묻어났다. 다음 날 오후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선희는 연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칼에 부딪혀 부드럽게 흩어졌다. 명수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다. 가슴이 뛰었다. 기다렸어요. 선희가 웃으며 물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었다. 명수는 30분 전부터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커피 사올게요. 명수가 근처 카페로 향했다. 돌아왔을 때 선희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옆모습이 그림 같았다. 명수는 천천히 다가가 커피를 건넸다. 따뜻한 걸로 샀어요. 고마워요. 선희가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었다. 두 사람의 손끝이 스쳤다.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요즘 정말 행복해요. 선희가 말했다. 명수 씨를 만나면 세상이 다 달라 보여요. 길가의 나무도 하늘도 바람도 다 예뻐 보여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명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저도요. 당신을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 생각이 나요. 그게 이상한 것 같으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요. 둘의 눈빛이 마주쳤다. 공기가 달라졌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지만 두 사람에겐 그 소리조차 달콤한 배경음악 같았다. 산책할까요? 명수가 물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천천히 강변을 걸었다. 바람이 불어 선희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명수는 본능적으로 그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주었다. 선희가 놀란 듯 명수를 쳐다봤다. 미안해요, 자꾸. 아니요. 선희가 웃었다.
좋아요. 이런 거. 그 말에 명수의 심장이 또 한 번 뛰었다. 배고프지 않아요. 명수가 물었다. 조금요. 뭐 먹고 싶어요. 떡볶이 어때요? 저기 포장마차 보여요. 선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둘은 포장마차 앞에 섰다. 빨간 떡볶이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여기 2인분이요. 명수가 주문했다. 좁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떡볶이를 먹었다. 선이가 매운 음식을 먹으며 얼굴이 빨개졌다. 괜찮아요. 명수가 물었다. 네, 맛있어요. 선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입가에 양념이 묻었다. 잠깐만요. 명수가 휴지를 꺼내 선이의 입가를 닦아주었다. 선이는 얼어붙은 듯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제가 할 수 있는데, 제가 하고 싶어서요. 명수가 솔직하게 말했다. 선이의 뺨이 더 붉어졌다. 저녁이 되자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둘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손이 차가워 보여요. 명수가 말했다. 조금이요. 이거 쓰세요. 명수가 자신의 장갑을 벗어 건넸다. 그럼 명수 씨는요? 전 괜찮아요. 선이는 장갑을 받지 않고 대신 명수의 손을 잡았다. 이게 더 따뜻해요. 그 손길에 명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강변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졌다. 반짝이는 야경 속에서 둘은 걸었다. 손을 꼭 잡은 채.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명수 씨. 선이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눈빛이 빛났다. 명수는 그녀를 바라봤다. 저도요, 정말로. 명수가 천천히 선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추워요. 선이는 고개를 저었다. 명수 씨 옆에 있으니까 안 추워요. 둘은 벤치에 앉았다. 선이는 명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이렇게 있어도 될까요? 그럼요. 명수가 속삭였다. 평생 이렇게 있고 싶어요. 선이가 웃었다. 평생이요. 네, 평생이요. 명수는 진심이었다. 저기 유람선 봐요. 선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타고 싶어요. 네, 타고 싶어요. 둘은 유람선 매표소로 향했다. 배에 올라 2층 데크로 올랐다. 바람이 세게 불었지만 둘은 개의치 않았다. 유람선이 출발했다. 강물이 배 밑으로 흘러갔다. 선이는 난간에 기대어 야경을 바라봤다. 아름답네요. 명수는 선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아름답네요. 선이가 명수를 돌아봤다. 강이요. 당신이요. 명수가 솔직하게 말했다. 선이는 놀란 표정을 짓다가 부끄러운 듯 웃었다. 명수 씨 오늘 유난히 달달하네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당신 앞에서만요. 명수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선이는 웃으며 명수의 팔을 살짝 쳤다. 거짓말. 진짜예요. 명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만 보면 이렇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유람선이 다리 밑을 지나갔다. 그 순간 둘은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다. 소원 빌어요. 선이가 말했다. 둘은 눈을 감았다. 명수는 속으로 빌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선이와 함께 있는 모든 날이 행복하기를.
배에서 내렸을 때 밤이 깊었다.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명수가 말했다. 좋아요. 선희가 환하게 웃었다. 택시 안에서 선희는 명수의 손을 놓지 않았다. 손가락을 하나씩 만지며 말했다. 명수 씨 손 참 좋아요.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에요. 당신 손도요. 명수가 대답했다. 작고 부드러워요. 제 손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선희의 집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둘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조금만 더 있어요. 선희가 말했다. 같이 있고 싶어요. 저도요. 명수가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선희가 말했다. 이제 들어가야겠어요. 네. 명수가 아쉬운 듯 대답했다. 내일도 볼 수 있을까요? 선희가 물었다. 당연하죠. 언제든요. 차에서 내린 선희가 돌아서서 손을 흔들었다. 명수도 손을 흔들었다. 선희가 현관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명수는 그 자리에서 지켜봤다. 그날 밤 명수는 잠들지 못했다. 선희의 미소가 목소리가 손길이 자꾸 떠올랐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확신했다. 핸드폰을 보니 선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꿈에서도 만나요. 명수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저도요. 좋은 꿈 꾸세요. 사랑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뛰었다. 곧 선희의 답장이 왔다. 저도 사랑해요. 명수 씨.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명수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 행복이 얼마나 갈지는 몰라도 지금 이 순간만은 완벽했다. 어느 날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잔잔해졌다. 명수는 선희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말했다. 선희 씨, 나 이제는 이 마음을 더 숨기고 싶지 않아요. 우리 결혼해요. 그 말에 선희는 놀란 듯 명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명수 씨, 그 말 진심이에요. 명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당신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확신한 거예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걸. 선희는 한참을 말없이 명수를 바라보다 그의 품에 안겼다. 바람이 불었고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을 감쌌다. 명수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 순간 세상은 고요했고 두 사람의 숨결만이 가을 밤 공기를 채웠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현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짧은 통화 대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갔다. 서로의 가족 이야기, 앞으로의 살, 함께할 집과 시간에 대한 약속. 우리 집은 작지만 따뜻해요.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와요. 선희가 말했다. 그럼 거기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아침 맞이하는 거예요. 명수가 웃으며 물었다. 네, 매일요. 며칠 뒤 명수가 먼저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건 처음이네. 정식이도 놀라겠구나. 한편 선희 역시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저 명수 씨랑 결혼하려고 해요. 그녀의 어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다가 따뜻하게 웃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우리를 도와주는 걸 보니
놀라웠었는데 나도 참 마음에 들었었다. 그래, 내 얼굴이 요즘 왜 그렇게 밝았는지 알겠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다.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저도요. 그럼 이제 상견례 준비해야겠네요.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동시에 웃음이 터졌다. 이제 진짜 현실이 되는구나. 그들의 마음 속엔 벅찬 감정이 밀려왔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날짜를 정했다. 이번 달 마지막 주 토요일, 따뜻한 레스토랑에서 서로의 가족이 처음 마주하는 날. 전화를 끊고 난 뒤, 명수는 창문을 열었다. 가을밤의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뜨겁게 뛰고 있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창밖 하늘엔 달이 떠 있었다. 그 달빛 아래에서 명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선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도 고마워요.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모든 날을 지킬게요. 잠시 후 선희의 답장이 도착했다. 우리 잘 해봐요.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마음으로. 가을바람이 커튼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 서로를 향한 믿음과 약속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상견례 날이었다. 창밖의 햇살은 따뜻했지만 레스토랑 안의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다. 명수의 부모가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았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메뉴를 펼치며 말했다. 오늘 좀 떨리네요. 괜찮아요. 좋은 분이실 거예요. 아버지는 웃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문이 열렸다. 선희와 그녀의 어머니가 들어섰다.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잔잔하던 음악이 멎은 듯 정적이 흘렀다. 선희의 얼굴엔 설렘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명수의 아버지의 시선이 선희의 어머니에게 닿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숨이 막혔다. 손에 쥔 물컵이 가볍게 흔들렸다. 선희의 어머니도 그를 본 순간 걸음을 멈췄다. 얼굴의 미소가 천천히 사라졌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한순간 30해 전의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다. 30년 전, 햇살이 부서지던 여름의 오후였다. 젊은 그녀는 약국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군복 차림의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걸었다. 당신 휴가 끝나면 또 언제 올 거예요? 금방 올게요. 이번엔 오래 있을게요. 그녀가 웃었다. 바람이 불었고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다. 그날 밤 작은 등대 앞에서 그는 말했다. 언젠가 당신 옆에서 매일 이 바다를 보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 약속 꼭 지켜요.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후 그의 집안은 결혼을 반대했다. 우리 집안 체면을 생각해라. 그런 집은 안 된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떠나야 했다. 마지막 날 그녀가 말했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미안해요.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다음 생에는
우리 용기 내요. 바람이 불었고 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그녀는 바다를 향해 속삭였다. 기억할게요. 현재 상견례자. 명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쪽이 제 아버지 어머니세요. 아버지 어머니, 이분이 선희 씨 어머니세요. 아버지는 겨우 입술을 움직였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지만 끝부분이 갈라졌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희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한 톤 낮았다. 손이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스쳤다. 그 짧은 시선 속에 흐르지 못한 세월이 담겨 있었다. 명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미소를 지었다. 여기 자리 편하실 거예요. 앉으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모르는 척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숨결은 흔들리고 있었다. 식사가 시작됐다. 명수의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만났으니 정말 기쁩니다. 선희의 어머니가 잔잔히 웃었다. 저희도요, 명수 씨가 참 성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명수의 아버지는 눈을 내리깔았다. 손끝이 떨렸다. 포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저희 아들이 좀 과묵한 편이라 말이 없을 때가 많아요. 명수의 어머니가 웃었다.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든든해 보이던데요. 선희의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그 안에는 조심스러운 떨림이 있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따님이 참 단정하시네요. 그 짧은 말 끝에 숨소리가 섞였다. 감사합니다. 아드님도 믿음직하시네요.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 짧은 대화 속에 30해의 세월이 지나갔다. 말하지 못한 이름, 놓아버린 손, 흘러내리지 못한 눈물. 명수가 말했다. 저희 다음 달에 결혼 날짜 잡으려고 해요. 아버지가 짧게 대답했다. 그래, 좋지.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준비해요. 선희의 어머니가 말했다. 잔을 쥔 손이 흔들렸다. 식탁 위로 정적이 흘렀다. 명수의 어머니가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요즘 아이들 보면 젊을 때 생각나요. 그러게요. 그땐 세상이 다 우리 것 같았죠. 선희의 어머니가 조용히 웃었다. 그 말 끝엔 슬픔이 배어 있었다. 아버지가 잔을 들며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늘 그렇지 않았죠. 그 말에 선희의 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맞아요. 현실은 잔인하죠. 그들의 눈빛이 다시 만났다. 짧고 깊은 교차. 그 안엔 회한 미련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도 아버지가 낮게 말했다.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죠. 네, 우리는 그러지 못했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명수의 어머니가 물었다. 여보,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는 억지로 웃었다. 선희의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 왜 그래요? 아니야, 그냥 우리 딸이 결혼한다니까 감정이 좀. 식사는 계속됐지만 두 사람의 과거가 공기를 짓눌렀다. 명수의 아버지는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했고 선희의 어머니는 계속 물만 마셨다. 식사가 끝나고 일어설 때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다. 세상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많이 변하셨네요. 그쪽도요.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이젠 다 늙었죠.
아닙니다. 제 눈엔 그때 그대로입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엔 평생을 버텨온 두 사람의 미안함이 있었다.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가을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이 오래된 기억을 스쳐 지나갔다. 명수의 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하필 왜 지금일까? 왜 우리 아이들이? 선희의 어머니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 세상은 참 잔인하네요. 그때 당신을 놓은 게 맞는 결정이었을까? 밤이 깊어지고 명수의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그 속엔 바닷가에서 웃던 그녀의 사진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같은 시각. 선희의 어머니도 오래된 편지함을 열었다. 그 안엔 노란 편지지 한 장이 있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땐 당신 손을 놓지 않을게. 그녀는 편지를 꼭 쥐며 눈을 감았다. 우리 결국 이렇게 만나네요. 그날의 상견례는 두 젊은이의 새로운 시작이었고, 두 어른의 끝나지 못한 이야기였다. 새로운 사랑이 피어나는 자리에서 오래된 사랑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밤이 깊었다. 선희의 어머니는 잠들지 못한 채 창가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편지 위로 빗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창밖엔 희미한 불빛이 깜빡거렸고 그녀의 눈은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그때 왜 나는 그 손을 놓았을까? 그날 이후로 마음 한구석이 늘 비어 있었다. 그 시각 명수의 아버지도 불을 끄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의 두 사람,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손끝으로 그 사진을 천천히 쓸었다. 그날로부터 30해가 지났지만 마음속의 시간은 멈춘 채였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지금의 나는 어땠을까? 30해 전 그날은 봄이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대학교 캠퍼스에서 23세 그는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바람에 날린 꽃잎 하나가 그의 책 위에 떨어졌다. 그 순간 21살의 그녀가 나타났다. 미안해요. 꽃잎이 떨어졌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부드러웠다. 괜찮아요. 오히려 예쁘네요. 그가 대답했을 때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그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쳤다. 처음엔 우연이었지만 점점 의도가 되어갔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시집을 찾아 읽었고, 그녀는 그가 전공하는 철학책에 관심을 보였다. 어느 따뜻한 오후 그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같이 산책할까요?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캠퍼스 뒷산길을 걸으며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꿈은 훌륭한 교사가 되는 것이었고, 그녀의 꿈은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당신의 서점에는 어떤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가 물었다. 따뜻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책들이요. 사람들이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책들 말이에요. 그녀의 대답에 그는 깊이 빠져들었다. 그해 여름 두 사람은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석양이 지는 바다 앞에서 그들은 손을 맞잡고 걸었다. 파도 소리가 발끝을 적시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도 그래요.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꿈 같아요. 그날 밤 모래사장에 앉아 별을 보며 그들은 미래를 약속했다. 졸업하면 결혼하자. 그가 말했을 때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생기면 이 바다에 데려와 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약속해. 평생 당신 손을 놓지 않겠다고. 가을이 왔다. 단풍이 피 떨어지는 길을 걸으며 그들은 서로의 가족을 만났다. 그의 부모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녀의 부모도 그를 반겼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다. 그해 겨울 그녀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병원에서 나온 진단은 무서운 것이었다. 수술비도 만만치 않았고 가족의 생계도 막막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말했다. 미안해요. 당신에게 짐이 될 수 없어요. 그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함께 견뎌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그녀의 가족은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고 그는 군대에 가야 할 시기였다. 석별의 순간이 다가왔다. 기차역에서 그들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꼭 돌아올게요. 그가 말했을 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기차가 떠나고 그녀는 플랫폼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 사라졌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를 기다리겠다고, 영원히 기다리겠다고. 군 복무 중 그는 매주 편지를 썼다. 그녀도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지는 뜸해졌다. 그녀의 아버지 병세가 악화되었고 집안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녀는 알바를 여러 개 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했다. 제대 후 그는 그녀를 찾아 고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의 집은 이미 비어 있었다. 이웃들은 말했다. 한 달 전에 어디론가 이사 갔다고. 연락처는 남기지 않았다고. 그는 절망했다. 그녀는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아버지의 치료비를 위해 대학을 포기하고 일했다. 마음 한구석은 늘 그리웠지만 현실이 그를 잊으라고 재촉했다. 세월이 흘렀다. 그는 결국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 착한 사람이었지만 사랑은 아니었다. 그녀 역시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첫사랑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명수의 아버지는 무심한 듯 거리를 걸었다. 발길이 멈춘 곳은 오래된 약국 앞이었다. 그곳은 30해 전 그녀와 처음 만났던 곳이었다. 바람이 불고 간판이 흔들렸다. 그때 문이 열렸다. 선희의 어머니가 약봉지를 들고 나왔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마주쳤다. 공기가 얼어붙은 듯 조용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도 떨렸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네요. 그녀가 짧게 대답했다. 네, 참 오랜만이에요. 그들은 근처 찻집으로 향했다. 창가 자리엔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테이블 위의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로 잘 지내셨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다시 말했다. 그날 당신이 돌아서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웃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시나요?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잊었다고 해도 믿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가 말했다. 그 기차역에서 당신이 흘린 눈물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녀는 컵을 돌리며 대답했다. 당신이 보내준 편지들 모두 간직하고 있어요. 마지막 편지까지 말이에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마지막 편지는 쓰지 못했어요. 뭐라 써야 할지 몰랐어.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한다네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서 더 잔인하죠. 세상은 참 아이러니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낮게 말했다. 혹시 그때 나를 미워했나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미워할 수 없었어요. 당신을 보내야만 했으니까요. 그는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그때 당신을 지키지 못한 게 평생의 후회였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요. 그때 그 바닷가에서 한 약속. 이렇게 돌고 돌아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때 우리가 약속했던 아이들 말이에요. 우리는 갖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꿈을 이뤄주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그의 가슴이 미어졌다. 운명은 참 묘해요. 그가 속삭였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커피 향만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그녀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젠 과거를 놓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여전히 따뜻한 눈을 가지고 있네요. 그 말에 그는 눈을 감았다. 그녀가 덧붙였다. 그 눈 때문에 그때도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두 사람의 숨결을 덮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젠 정말 안녕해야겠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가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그리고 문으로 향했다. 그가 뒤돌아보며 속삭였다. 행복하세요. 그녀는 멈춰 섰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마지막 밤. 집으로 돌아온 명수의 아버지는 책상 위에 있던 편지 한 통을 꺼냈다. 그것은 30해 전 그녀가 보냈던 편지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땐 당신 손을 놓지 않을게. 하지만 이젠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겠어요. 대신 우리의 사랑이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 시각 선희의 어머니는 침대맡에서 눈을 감았다. 창문 밖엔 비가 멈추고 달빛이 비쳤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은 끝나도 그 마음은 남는다는 걸. 우리는 헤어졌지만 우리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엔 같은 기억이 살아 있었다. 그 기억은 오래된 편지처럼 서랍 속에 고이 남아 있었다. 밤이 깊었다. 창밖엔 비가 그치고 도시는 고요했다. 선희의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손끝으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어루만졌다. 빛바랜 글씨
위로 달빛이 비쳤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의 얼굴, 그 목소리, 그 눈빛까지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따뜻했다. 그 시각 명수의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젊은 날의 두 사람, 바닷가에서 웃고 있던 모습이었다. 그는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명수의 어머니가 다가왔다. 여보, 무슨 사진이에요? 그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다. 그냥 옛날 사진이야. 오래전 봄날의 기억이야. 명수의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참 젊어 보이네요. 그는 말없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아픈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30해 전 그 아름다운 봄날, 대학교 캠퍼스에 벚꽃이 만개했고, 23세 그는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시집을 읽고 있었다. 바람에 떨어진 꽃잎 하나가 그의 책갈피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순간 21살의 그녀가 나타났다. 꽃잎이 떨어졌네요.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 같았다. 괜찮아요. 오히려 예뻐요. 그가 대답했을 때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에 그의 세상이 바뀌었다. 그날부터 매일 만났다.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캠퍼스 뒷산길에서. 그들은 끝없이 이야기했다. 그는 교사가 되고 싶다 했고, 그녀는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싶다 했다. 당신의 서점에는 어떤 책이 있을까요? 그가 물었을 때 그녀는 대답했다. 사랑 이야기들로 가득한 책들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책들 말이에요. 그해 여름 그들은 바닷가로 떠났다. 석양이 지는 모래사장에서 그들은 손을 맞잡고 걸었다. 파도가 발끝을 적시고 갈매기들이 노래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세상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도 그래요.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아요. 그날 밤 별빛 아래서 그들은 약속했다. 졸업하면 결혼하자. 아이들이 생기면 이 바다에 데려와 주자. 평생 서로의 손을 놓지 말자. 그들의 약속은 파도 소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 하지만 겨울이 오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다. 수술비 때문에 그녀의 가족은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다. 그는 군대에 가야 했다. 기차역에서의 마지막 만남. 그들은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려 했다. 기차가 출발하는 순간까지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다. 그의 손에서 그녀의 손이 천천히 미끄러져 나갔다. 꼭 돌아올게요. 그가 외쳤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차 창밖으로 그녀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그 순간 그들은 알았다.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현재로 돌아와 다음 날 아침, 명수와 선희는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나왔다. 햇살이 밝게 쏟아지고 유리창에 반사된 빛이 두 사람을 감쌌다. 명수가 말했다. 선희 씨 오늘따라 유난히 예쁘네요. 선희는 웃었다. 아마 오늘이 특별해서 그런가 봐요. 드레스쇼 반켠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행복해 보였다. 그러나 그 행복의 그림자에는
한 세대 전의 이야기들이 조용히 스며 있었다. 며칠 뒤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명수의 아버지는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바라봤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됐지. 그녀도 나도 이제 괜찮을 거야. 선희의 어머니도 드레스를 정리하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햇살이 눈부셨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조금은 마음이 놓이네요. 결혼식장에는 따뜻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하얀 장미꽃으로 장식된 복도 끝. 명수와 선희가 천천히 걸어왔다. 하객들의 미소 속에 두 사람의 부모가 마주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명수의 아버지와 선희의 어머니의 눈이 마주쳤다. 짧은 시선, 그리고 아주 작은 고개 끄덕임. 그건 용서의 인사였고, 마지막 이별의 인사이기도 했다. 두 사람의 눈가가 젖었다. 그러나 이번엔 슬픔이 아닌 해방과 안도였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의 사랑이 하나가 됩니다. 명수 씨 그리고 선희 씨는 평생의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명수의 아버지는 손을 모으며 속삭였다. 그래, 잘 살아라. 너희는 우리 세대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뤄내는구나. 선희의 어머니도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신 보이시죠? 이 아이들이 결국 해냈어요. 결혼식이 끝난 뒤 하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홀에는 잔잔한 음악만 남았다. 명수의 아버지는 홀 구석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창밖으로 떨어지는 석양을 바라봤다. 그의 마음속엔 오래된 기억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옆에 다가왔다. 선희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짧게 말했다. 이젠 정말 끝이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젠 끝내야죠. 하지만 그 끝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며칠 뒤 명수와 선희는 신혼여행을 떠났다. 기차 안창가 자리에 앉은 선희가 물었다. 명수 씨, 혹시 우리 부모님들 젊었을 때 어떤 사랑을 하셨을까요? 명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아마 우리처럼 사랑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뜨겁게요.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다. 기차가 해안선을 따라 달렸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끝에서 마치 오래전 그들이 이어준 두 사람의 약속이 느껴졌다. 밤이 되었다. 숙소의 창문 밖으로 은빛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선희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 바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명수가 웃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도 이 바다를 함께 봤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고 파도 소리가 속삭였다. 새벽이 되어 모래사장을 걸으며 명수가 말했다. 선희 씨, 이곳에 서면 뭔가 특별한 기분이 들어요. 마치 누군가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 것 같아요. 선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마치 우리가 처음 오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아름다운 깨달음과 따뜻한 결말. 그때 선희가 모래사장에서 작은 조개 껍질을 주워 들었다. 그 조개 껍질은 햇빛에 반짝였다. 명수 씨, 이걸 보세요. 마치 하트 모양이에요. 명수는 그 조개 껍질을 받아들며 웃었다. 정말 크네요. 누군가 우리에게 선물을 남겨놓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바위에 앉아 파도를 바라봤다.
선희가 말했다. 명수 씨,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기분이셨을까요? 이 바다를 보며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명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아마 우리와 같은 꿈을 꾸셨을 거예요. 평생 함께하자는 약속도 하셨을 거고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놓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땐 용기 낼게요. 선희는 명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마치 누군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준 것 같아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사랑이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 시각 멀리 서울의 한 아파트. 명수의 아버지는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낡은 편지 한 통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편히 가요. 당신의 약속은 우리 아이들이 지켜줬으니까요. 선희의 어머니도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이젠 아프지 않아요.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은 끝나도 마음은 이어진다는 걸. 새벽이 다가왔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새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새로운 하루가 열렸다. 명수와 선희는 함께 아침을 맞이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다. 명수가 말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선희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우리의 이야기지만 그들의 사랑이 시작이었던 이야기. 그들은 손을 맞잡고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가 발끝을 적시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다. 그 모습은 30해 전 젊은 두 사람의 모습과 똑같았다. 선희가 갑자기 멈춰서며 말했다. 명수 씨, 저기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있어요. 명수가 바라보니 정말 오래된 발자국 흔적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누군가 오래전 이곳을 걸었던 흔적이었다. 두 사람은 그 발자국을 따라 걸었다. 그 발자국은 바위 끝에서 멈춰 있었다. 그곳에는 작은 돌탑이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돌에 눌려 있었다. 명수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집어들었다. 오래되어 글씨가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다. 언젠가 이곳에 누군가와 함께 오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이어진 것입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편지 누가 썼을까요? 명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아마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누군가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어진 거예요. 조용한 음악이 흐른다. 화면엔 바닷가의 일출이 비친다. 그 빛 속에서 두 세대의 사랑이 겹쳐진다. 바람에 흩날리는 파도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땐 용기 내요. 그 약속이 이제 이뤄졌네요. 명수와 선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손은 꼭 맞잡혀 있었다. 그 손을 다시는 놓지 않을 것처럼, 그들의 사랑은 영원할 것처럼.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바다는 끝없이 푸르렀다. 그곳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과거의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받아 더욱 찬란하게 빛날 이야기였다.